저는 해임에 동의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바보 남편의 배신이라 생각한 순간 그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은 해야겠네요. 그가 영어로,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5개 국어로 쏟아내는 말이 회의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불법 자금 이체, 해외 세탁, 조작된 서류 다 여기 있습니다.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바보인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사실은 이 판의 설계자였다는 걸.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서아는 아버지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서아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고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야, 회사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킬게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강태우 전무가 아버지가 쓰러진 틈을 타서 경영권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실을 나선 서아는 곧바로 회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강태우가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아 양, 아버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강태우가 거짓된 걱정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서아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서아 양 회사 경영에 대해 이사회에서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어요. 혹시 준비된 계획이 있으신가요? 강태우가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서아가 강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차민준 씨와 결혼할 예정입니다. 강태우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쳐갔습니다. 그 바보 말인가요? 정말 흥미롭군요. 강태우가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양이 바보를 남편으로 맞이한다니 회사에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제가 판단할 일이에요. 서아가 냉정하게 말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차민주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아 옆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 씨, 잘 부탁드려요. 민준이 천진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관계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서아가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혼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 서아는 민준을 무시하며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아 씨, 저녁은 혼자 해결하세요. 서아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은 거실에 혼자 남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민준의 표정이 차분하게 변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민준은 냉정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강태우는 민준을 불러냈습니다. 민준 씨, 어서 오세요. 강태우가 친근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바보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아 씨가 좀 까칠하지 않나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강태우가 은근히 떠보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서아 씨는 좋은 분이에요. 민준이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민준 씨는 회사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민준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민준의 반응을 보며 속으로 흡족해했습니다. 역시 진짜 바보구나. 강태우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 안에는 고성능 컴퓨터와 각종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능숙하게 장비를 조작하며 강태우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태우의 목소리가 헤드폰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서아의 남편은 정말 바보입니다.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아요. 민주는 조용히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해외 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강태우가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유창한 영어로 통역하며 모든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서아는 홀로 사무실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지만 한계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서아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태우가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일하고 계시네요. 무슨 일이에요? 서아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임시 이사회가 있습니다. 참석하세요. 무슨 안건인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강태우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나갔습니다. 서아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 민준이 텔레비전을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가하게 서아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튿날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강태우는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강태우가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서아 양의 해임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서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근거로? 회사 실적 악화와 무능한 경영진 때문입니다. 강태우가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당일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우 측 주주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서아 대표이사의 해임입니다. 강태우가 당당하게 선언했습니다. 서아는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최선이라고요? 실적을 보세요. 강태우 측 변호사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분기별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서아가 반박하려 했지만 강태우가 말을 끊었습니다. 게다가 바보 남편을 방패막이로 세워놓고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건 무능한 경영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강태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회의장 뒤쪽에 앉아있던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민준이 천진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해외 주주 5명이 화상으로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 통역사가 당황하며 번역을 시도했지만 5개 국어가 동시에 쏟아지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라서. 통역사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언어의 벽 때문에 제대로 소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서아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뒷좌석에서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발언해도 될까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민준 씨, 지금은. 서아가 당황하며 말하려 했지만 민준은 이미 앞으로 걸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스크린 앞에 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준의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구두 애프터는 에브리원. I believe there are some misunderstandings he. 민준이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준이 이번에는 완벽한 프랑스어로 이어갔습니다. 서아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독일어로 말하자
독일 주주가 놀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중국어까지 구사하자 회의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습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강태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주는 각 주주들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이 영국 주주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불법 자금 이체 말인가? 영국 주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준이 프랑스 주주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조작하고 있다는 거요? 프랑스 주주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강태우를 똑바로 쳐다보며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강태우는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강태우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마지막으로 러시아어까지 구사하며 러시아 주주에게 말했습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 속에서 술렁였습니다. 잠깐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강태우가 급하게 선언했습니다. 민준은 다시 평소의 바보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와 어리둥절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민준이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한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민준을 따라 회의장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한은 민준과 마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거실에서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민준이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대답하지 않고 자신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이상한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쳐보니 5개 국어로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이 안에, 그리고 저는 당신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을 보고 서아는 경악했습니다. 강태우의 모든 횡령 증거와 해외 자금 세탁 내역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성그룹을 회생시킬 치밀한 경영 전략까지 5개 국어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서아가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서아 씨, 저녁 드실.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아가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서아가 차가운 물을 민준의 얼굴에 끼얹으며 소리쳤습니다. 민준은 물에 젖은 얼굴을 닦지도 않고 서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속인 거야? 언제부터? 서아의 목소리에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바보인 척하면서 나를 관찰하고 있었던 거지? 재미있었어? 서아 씨, 입 닥쳐. 더 이상 그 연기하지 마. 서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의자에 앉으며 평소와 전혀 다른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리숙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저는 해외 거물 가문의 사생아입니다. 서아가 놀라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신성그룹을 집어삼키려는 계획을 세웠고 강태우를 앞세워 내부에서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럼 너도 그들 편이라는 거야?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계획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도우러 온 겁니다. 왜 나를? 3년 전 겨울, 기억나세요? 민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자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넨 적이 있으시죠? 서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때 당신의 작은 친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증거를 보세요. 민준이 USB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강태우가 해외 세력과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5개 국어로 된 비밀 계약서도 있습니다. 서아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니 강태우의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걸로 강태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다면. 민준이 서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와 협력하시겠습니까? 서아는 한참 동안 민준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휘몰아쳤습니다. 당신이 진짜 내 편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하지만 한 번이라도 배신하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강태우를 무너뜨릴 작전을 세웠습니다. 강태우는 내일부터 증거인멸에 나설 겁니다.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먼저 금융감독원에 내부 고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전달하세요. 알겠어. 그리고 해외은행 계좌 추적도 필요합니다. 제가 5개 국어로 해외 금융기관에 연락하겠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치밀한 계획에 놀랐습니다. 정말 천재구나. 서아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는 금융감독원 특별수사팀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사실인가요? 수사팀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서아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한편 민준은 집에서 해외은행들과 5개 국어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완벽한 외국어 실력 덕분에 해외 금융기관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습니다. 강태우는 서아와 민준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급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서아를 미행해라. 강태우가 부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미리 예상하고 준비한 가짜 정보 때문에 강태우의 감시망은 계속 빗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와 민준은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고마워.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걸 다. 나를 도와줘서, 진실을 말해줘서.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무섭지 않아? 당신과 함께라면 무섭지 않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믿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반드시 이깁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껍질을 벗고 진정한 파트너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아와 민준은 강태우를 완전히 무너뜨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강태우가 가장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민준이 생각에 잠기며 물었습니다. 김 과장이요. 만년 과장이라고 불리는. 서아가 대답했습니다. 완벽해요. 김 과장을 이용해서 강태우를 속이겠습니다. 민준이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서아는 회사에서 김 과장을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과장님, 부탁이 있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대표님? 김 과장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강 전무에게 이 정보를 흘려주세요. 마치 실수한 것처럼요. 서아가 가짜 정보가 적힌 메모를 건넸습니다. 비밀 장부가 3층 창고에 숨겨져 있다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김 과장은 강태우 앞에서 일부러 메모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지? 강태우가 메모를 주워 읽었습니다. 아, 그건. 김 과장이 당황한 척하며 메모를 가져가려 했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말인가? 강태우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태우는 김 과장이 나간 후 즉시 부하들을 불렀습니다. 3층 창고를 샅샅이 뒤져라. 네, 전무님. 강태우와 부하들이 3층 창고로 급하게 향했습니다. 그 사이 민주는 강태우의 사무실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고성능 해킹 도구를 이용해 강태우의 컴퓨터에 접근했습니다. 비밀번호는 민준이 빠르게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들어갔다. 민주는 강태우의 하드디스크를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새로운 하드디스크에는 강태우의 모든 횡령 증거가 5개 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층 창고에서는 강태우가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 김 과장을 다시 불러와. 전무님, 김 과장이 퇴근했습니다. 뭐라고? 강태우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준이 강태우의 사무실에서 나와 서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성공했어요. 민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언론에 연락할 차례네요. 서아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에 대형 기사가 실렸습니다. 신성그룹 전무, 수십억 횡령 의혹, 해외 페이퍼 컴퍼니 통한 세금 탈루. 강태우는 신문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강태우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전무님, 금융감독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강태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증거를 없애야 해. 강태우가 급하게 컴퓨터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를 켜자 오히려 더 많은 증거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강태우가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금융감독원 수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강태우 씨,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시행합니다. 잠깐, 이건 오해예요. 강태우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태우는 급하게 해외로 도피하려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 했지만 모든 계좌가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강태우가 핸드폰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민준이 미리 5개국 해외 금융기관에 연락해서 강태우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주주총회 속개일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태우 전무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번역된 증거 자료를 해외 주주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후 해외 주주들이 일제히 강태우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주주총회장에서 민준이 일어나 발언했습니다. 강태우의 모든 불법 행위를 보고하겠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완벽하게 정리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총 횡령액은 200억 원입니다. 해외 계좌 세탁 규모는 50억 원입니다. 주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강태우의 즉시 해임과 법적 책임 추궁을 요구합니다. 찬성. 압도적인 찬성으로 강태우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때 수사관들이 회의장에 나타났습니다. 강태우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뒷문으로 도주했습니다. 놓쳤습니다. 수사관이 아쉬워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도피 자체가 유죄의 증거예요. 서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주주들은 서아를 정식 대표이사로 만장일치 선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표님. 박수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서아는 민준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강태호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민준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태호의 최종 심판을 위한 추격전을 준비했습니다. 강태호가 도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신성그룹은 한서아 대표이사와 차민준 특별고문의 공동 경영 체제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재무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습니다.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서아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민준 씨 덕분이에요. 서아가 옆에 앉은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결과죠. 민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두 사람은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민준이 진지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뭔데? 3년 전 그 겨울날 얘기요. 민준이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춥고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거리에서 떠돌고 있을 때였죠. 서아가 민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이 제게는 구원이었어요. 그때 일은 나도 기억해. 그런데 그게 당신이었다니. 서아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을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서아가 민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민준은 강태호의 추적에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찾았어요. 민준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외쳤습니다. 어디에? 서아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한 은신처에서 금융거래 기록을 발견했어요. 민준이 5개 국어로 된 국제수사 공조 요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걸 수사기관에 전달하면 강태호를 잡을 수 있어요. 서아는 즉시 검찰에 자료를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태호가 체포됐습니다. 수사관이 전화로 알려왔습니다. 정말요? 서아가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국제공조로 현지에서 검거됐습니다. 곧 송환될 예정입니다. 서아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끝났구나. 서아가 민준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질 거예요. 민준이 서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룹 이사회에서는 민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차민준 고문에게 최고 전략 파트너상을 드립니다. 회장이 상패를 전달했습니다. 임직원들이 기립박수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승리의 기쁨도 잠깐이었습니다. 강태호의 해외 배후 세력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특허 권리 침해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무슨 특허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기술입니다. 우리 그룹의 핵심 기술이죠. 말도 안 돼. 그건 우리가 개발한 기술인데. 서아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원천 기술 특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며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건 강태호 측의 마지막 복수예요. 민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은 특허 관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과거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가 다시 몰려왔습니다. 후.
민준이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 서아가 놀라며 민준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서아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는 민준이 공황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며칠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언론에서는 이 소식을 크게 다뤘습니다. 신성그룹 천재 고문 정신적 충격으로 입원. 그룹 경영 불안정성 우려 확산. 서아는 민준의 병상 옆에서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줄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될 거야. 서아가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은 의식을 잃은 채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미안해요. 민준이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눈물을 닦고 법무팀에 전화했습니다. 특허 소송 자료를 모두 제 사무실로 가져와 주세요. 대표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건가요? 네, 제가 변론에 나서겠습니다. 서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서아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전문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안 됩니다.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서아가 고집했습니다. 공동대표로서의 법적 대리권을 주장합니다. 서아는 혼자서 특허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해왔던 것처럼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민준 씨가 가르쳐 준 걸 다 기억해내야 해. 서아가 각오를 다지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특허 소송 최종 변론 당일 아침, 한서아는 병원에 입원한 차민준을 찾아갔습니다. 민준 씨, 오늘 제가 법정에서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서아 씨, 너무 위험해요. 민준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에게 배운 모든 걸로 이기겠어요. 서아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은 서아의 의지에 감동했습니다. 상대방 변론의 허점을 찾았어요. 민준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특허 연구 노트에 위조된 부분이 있어요. 강태우의 사인이 날짜와 맞지 않아요. 정말요? 서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 특허법 제23조와 유럽 특허청 판례를 인용하세요. 민준이 마지막 조언을 해줬습니다. 고마워요. 꼭 이기고 올게요. 서아가 민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강태우 측 변호인단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쉬운 승부가 될 것 같군요. 상대방 변호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문성도 없는 여자가 나온다니 말이 안 되죠. 서아가 변론석에 서자 상대방 변호사가 비웃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의 원천 특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복잡한 법률 용어를 사용하며 설명했습니다. 이 기술은 2019년 독일에서 최초로 연구되었고 우리 의뢰인이 모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아는 침착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또한 신성그룹이 무단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500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부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장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입니다. 서아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 노트를 보십시오. 서아가 증거물을 제시했습니다.
2019년 12월 15일자 연구 노트에 강태우의 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상대방 변호사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우는 그날 한국에 있었습니다. 출입국 기록이 증명합니다. 서아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독일에서 연구했다는 게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이 기술의 실제 개발자는 우리 연구팀의 박 박사입니다. 서아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조작된 증거일 수도. 조작이라고요? 서아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가 갑자기 영어로 말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아가 이번에는 독일어까지 구사했습니다. 상대방 변호사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유럽 특허청 판례 2020년 제447호를 인용합니다. 서아가 법률 서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원천 기술 특허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며 위조된 문서는 무효입니다. 재판부가 진지하게 서아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연방법원 판례에 따르면 서아가 독일어로 판례를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역사도 놀라며 번역했습니다. 거짓 주장은 전체 절차를 무효화한다는 뜻입니다. 상대방 변호사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이해 기각합니다.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이 매우 논리적이고 법적 근거가 충분합니다. 서아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강태우와 해외 세력 간의 비밀 계약서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가짜 특허로 신성그룹을 무너뜨리겠다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완전히 뒤바뀐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사기입니다. 서아가 마지막 변론을 마쳤습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 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의 특허 주장은 허위이며 피고의 완전 승소를 선고합니다. 또한 원고는 악의적 소송으로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서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법정을 나왔습니다.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간 서아는 민준에게 승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겼어요. 완전히 이겼어요. 서아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서아를 꽉 안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당신을 지켰어요. 서아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요. 민준이 서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든든한 방패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든 위기를 함께 극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특허 소송 승소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차민준은 한서아의 헌신적인 사랑 덕분에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민준이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확실해요? 서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당신 덕분에 과거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했어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뭐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을 사랑하게 됐는지 말이에요. 서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미안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민준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서아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 알게 됐거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퇴원한 민주는 곧바로 회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강태우 측 배후 세력은 특허, 소송 패배와 함께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해외 사모펀드들이 모든 투자를 철회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신성그룹에 대한 모든 위협이 사라진 거네요. 서아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주가는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성그룹은 모든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초일류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릴 미래를 발표할 때가 왔네요.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그룹 본사에서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신성그룹 열개년 혁신 비전을 발표하겠습니다. 서아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이 5개 국어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이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아와 민준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신성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합니다. 서아가 발표했습니다. 사회에서 소외된 숨겨진 천재들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분들의 심리적 치유에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재단 설립 소식은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선 사회적 리더,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 언론들이 두 사람을 크게 칭찬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민준이 예쁘게 포장된 상자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열어보세요. 서아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름다운 만년필이 들어있었습니다. 펜 몸체에는 독일어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파트너라는 뜻이에요. 서아가 부끄럽게 설명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드릴 게 있어요. 민준이 자신의 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바보 연기를 하던 시절 쓴 일기예요. 민준이 일기장을 서아에게 건넸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당신에 대한 생각이 적혀 있어요. 서아가 일기장을 펼쳐보니 정말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서아 씨가 오늘도 늦게까지 일하신다. 도와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서아 씨의 작은 미소만 봐도 하루가 행복하다. 언젠가는 진실을 말하고 함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그때부터 날 사랑했던 거예요? 네, 첫눈에 반했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민준에게 다가가 깊은 키스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진정한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정략 결혼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요. 서아가 민준의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난 게 기적이에요. 민준이 서아의 머리에 입맞춤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이사회에서 두 사람은 미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룹 경영은 점차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하겠습니다. 서아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재단 운영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민준이 덧붙였습니다.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모두 찬성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단 사무실에서 첫 번째 지원자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하셨네요. 서아가 서류 더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모두 숨겨진 재능을 가진 분들이에요. 민준이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서아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재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보람찼네요. 서아가 민준의 팔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행복한 삶의 시작인 것 같아요. 민준이 서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갈등과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가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렸습니다. 한서아와 차민준은 신성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나
재단 운영과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재단 졸업생이 벌써 10명이 넘었어요. 서아가 보고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민준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재단 설립 3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후원자들과 졸업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준이 영어로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어로 이어가자 프랑스 후원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독일어 인사에 독일 후원자들도 환호했습니다. 서아는 민준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5개 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서아는 민준에게 특별한 선물을 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결혼 4주년이기도 해요. 서아가 예쁜 상자를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벌써 4년이나 됐나요? 민준이 놀라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아름다운 커플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5개 국어로 나의 영원한 방패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항상 저를 지켜줬듯이 이제는 제가 당신을 지킬게요. 서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아름다워요. 민준이 감동하며 시계를 차고 서아에게 키스했습니다. 이제 늦은 허니문을 떠날까요? 민준이 제안했습니다. 어디로요? 유럽의 작은 문화 도시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좋아요. 서아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2사람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였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민준이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노인이 독일어로 물었습니다. 민준이 유창한 독일어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2사람은 길가에 앉아서 칸트 철학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옆에서 민준의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네요. 서아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도시인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는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한 부부가 서아와 민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프랑스인 남성이 물었습니다. 민준이 프랑스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가문에 오래된 그림이 있는데 가치를 모르겠어요. 그 부부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민준이 그들의 그림 사진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18세기 작품인데요. 매우 귀중한 그림이에요. 민준이 5개 국어 문헌을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정말요?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최소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부는 깜짝 놀라며 민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덕분에 가문의 명예를 되찾게 됐어요. 서아는 민준의 천재성이 단순한 경영을 넘어선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민준이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서아 씨, 또 고백할 게 있어요. 또 뭔데요? 서아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바보 연기를 할 때도요. 민준이 서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주신 그 작은 커피 한 잔이 제게는 전부였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서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소중한 추억이었는 줄 몰랐어요.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2사람은 서로를 꽉 안으며 그 소중한 순간을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후 2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신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도 성공적이에요. 서아가 보고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손을 떠났네요. 민준이 뿌듯해하며 말했습니다. 재단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자가 200명을 넘었어요.
재단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모두 도와주고 싶지만 한계가 있네요. 서아가 아쉬워했습니다. 천천히 규모를 늘려가면 돼요. 민준이 서아를 위로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집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긴 여행이었네요. 서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바보 남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다니. 후회는 없어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혀요. 당신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서아가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의 그 작은 친절이 제 모든 걸 바꿨어요. 두 사람의 눈빛에는 평온하고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요. 서아가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원히요. 민준이 서아의 손에 입맞춤했습니다.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과의 운명적인 인연은 모든 위기를 넘어 진정한 해피엔딩을 맞았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아에게 민준은 처음엔 단순한 방패막이었지만 결국 인생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죠. 민준 역시 3년 전 받은 작은 친절을 평생의 사랑으로 갚아나갔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나 계산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로를 지키고 신뢰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것이죠. 바보인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천재였다는 반전보다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위해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으로 시작된 인연이 운명적 사랑으로 꽃피운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주변의 소중함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